이 17일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2026년 2월 9일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가 차기 총리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를 내건 그녀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반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카이치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일본이 평화헌법 구조를 손보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요. 지금은 전력 투사 능력을 키우겠다고 나서잖아요. 올해 2월 현재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개정 찬성이 58%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40%대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무엇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돌려놨을까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대만 압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일본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임계점을 넘은 거죠. 자위대 예산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2%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연간 10조 엔이에요. 우리나라 국방비의 2배가 넘는 규모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다카이치는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선제 타격 무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한국 정부의 안보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A는 일본의 변화를 환영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B는 경계하며 독자적 대응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정부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미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작년 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카이치가 나눈 비공개 대화가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는데요. 다카이치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복잡하다는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왜냐면 다카이치의 부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시작됐거든요. 시계바늘을 2021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도쿄 자민당 본부 8층 회의실에서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에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당내에서 변방 취급을 받는 정치인이었어요. 총재 선거에서 3위로 탈락한 뒤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녀가 한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카이치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는 기존 자민당 주류에 합류해서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보수 노선을 밀어붙이는 것이었죠. 대부분 정치인이라면 첫 번째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2022년 여름 다카이치는 일본 각지를 돌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설파했어요. 야마가타현의 한 농촌 마을에서 80대 할머니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일본은 뭘 하고 있냐고요. 그 순간 다카이치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해 겨울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일본 국민들은 공포를 느꼈어요. 평화헌법으로는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기시다 총리마저 방위비 증액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 늦고 소극적으로 보였죠. 반면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 왔으니까요.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2025년 말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일본 영공 근처까지 진출한 거예요. 일본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다카이치가 기시다 정부의 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말 그대로 무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총선 직전인 올해 1월까지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45%까지 올라갔어요. 기시다를 20%포인트나 앞선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전성기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미래 갈등의 씨앗이요. 다카이치의 압승은 겉으로 보면 일본 우익 세력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2021년에 그녀를 지지했던 세력과 지금 그녀를 지지하는 세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소수의 강경 보수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안보 불안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 시민들은 실제 위험이 사라지면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헌법 개정은 지지하지만 실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중국이 대만 압박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카이치 지지층이 다시 분열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다카이치의 헌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집단 자위권뿐만 아니라 개별 자위권도 대폭 확대하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이 한반도 상황에 독자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유엔사나 미군의 요청이 있어야 일본이 개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헌법 하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돼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말이에요. 더 나아가 다카이치는 일본판, 나토 제호조 같은 조항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어요.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일본도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서 동맹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대만이 포함될 수도 있고 한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고 한국은 경계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다카이치의 안보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거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이야?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다카이치의 진짜 속내는 일본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영내 동맹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에요.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캠프에서 나온 내부 문서를 보면 한국을 동북아 전략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교두보라는 건 전진기지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이 일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한국에게 유리한 일일까요? 더 큰 문제는 다카이치의 정책이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면 중국도 대응할 거고 북한도 핵 개발을 더 서두를 거예요. 결국 한반도가 최전선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다카이치 본인은 평화를 원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죠. 억지력을 키워서 전쟁을 막겠다는 논리인데 이게 과연 통할까요? 역사를 보면 군비 경쟁이 평화로 이어진 경우보다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환영 의사를 표명했지만 뒤에서는 독자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과는 선택적 협력을 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죠. 문제는 이 전략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본이 강해질수록 미국은 일본에 더 의존하게 될 거고 한국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다카이치는 이미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뭘 제안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한일 방산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에요. 겉으로는 상호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27일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다카이치가 총리로 취임한 뒤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날짜예요. 3월 8일 말이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다는 뜻이죠. 이 회담에서 향후 10년간 한일 관계의 틀이 결정될 거예요. 과연 한국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계신가요? 일본의 변화를 기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협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